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에오 1장, 2장, 3장 했고요. 지금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잡념의 메커니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잡념, 뭐 생각, 사고, 뭐 느낌, 감정은 좀 다르죠. 느낌, 감정은 좀 다르고 잡념, 뭐 이쪽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면 고찰, 통찰, 뭐 깨달음, 이렇게 넘어가겠죠. 뭐 어쨌든 그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딱 이 말만 보면 뭐예요? 에어 이거 다 개 잡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말로 그냥. 너희들 다 이거 쓸데없어. 다 개소리야.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딱 봐도 뉘앙스가. 그렇죠. 망상 또 이런 망상. 자, 요런 포인트를 갖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에오는 잡념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한다. 사람의 생각, 사고 자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목만 보고. 자, 요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대한 우주 문제는 여기서 일단 제쳐두고 이번에는 인간의 작은 두뇌의 속을 보자. 생각. 지구별에 있는 인간들아, 너희들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한 인간이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종의 연상,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아무래도 좋은, 전혀 쓸데없는 그런 연상이 일어난다. 대부분 직접 관찰해도 그저 시간만 헛될 뿐인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연상일 수 있다. 딱 나오죠? 딱 나오잖아. 자, 제가 각 줄을 바로 볼게요. 지금 이 에오의 시선 또한 지구 행성, 지구 별에서 하는 연상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에오가 여기서 지켜보니 우주 안에서 지구에 있는 너희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꼴랑꼴랑 하는 것을 보니 전혀 실용적이지도 않고 바보 같은 그냥 연상일 뿐이다 얘들아, 이런 소리죠. 부작용을 설명하는 건 맞아요. 요즘 더욱 문제가 되는, 제가 여기다 이제 욕을 쓰고 싶었는데 이건 좀 순화시켜서 쓴 것 같아요. 더욱 문제가 되는 선생님이란 사람들의 깨달음과 평화를 말하는 그 작태를 에어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있었을 그때나, 부처님이 있었을 그때나 지금이나, 노자님이 계셨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작자들이 하는 행태가. 에어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왜 자꾸 이분들한테 이러냐면, 에어가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단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한 상황입니다라고 일러줄 때는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정도의 얘기는 뭐 누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선생이라는 작자들 정신 차려. 니네 깨달음 공부한다고? 너희들 도반들 몰려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관계없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영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 그 선생님들의 수준이 그러할진데, 상대적으로 보자면 깨달음을 공부하는 면에서는 하물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물질 세상의 연속된 연상들 속에서 자본과 과학 문명의 노예로 끌려다닐 뿐임은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해. 저는 보통 뭐라 그래요? 지금 2021년에 SNS 세상에 희희낙락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 저를 포함해서 이것에 끄달리고 있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게 에오가 말하니 이거죠. 이 안에는 모두 있어요. 진짜 물질적으로 이쁜 옷, 좋은 음악, 좋은 그림, 뭐 좋은 거, 막 이런 거, 소리, 눈, 맛, 냄새, 눈, 코, 입.
아니비설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자극적인 것들 다 포함시킨 거죠. 게다가 뭐까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본과 과학 문명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그 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상황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난 자유의지로 살고 있어.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에오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적 물리적 세상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갑주 위주로 할 거고 어쨌든 지금 장은 무엇이다? 잡념, 망상이라고 하는 에오의 고찰을 살펴보는 거다. 그 부분만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이처럼 우리들 뇌에는 유사성 검색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잡념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표현을 에오식으로 한 거죠. 1번, 마음은 항상 유사한 기억을 검색하고 연상을 계속한다. 2번, 때로는 정보를 유사한 정보의 방으로 분류 정리하려고 한다. 3번, 또 다른 유사한 정보를 끌어내서 또 비교한다. 이거 뭐 어려운 말이지만 사고는 계속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에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구를 한번 극복하고 우주를 한번 극복하고 에어도 한번 극복해서 무주 세상으로도 갔다가 무로도 가는 것, 이것도 실은 이 작업이에요. 연상된 것, 연관된 것, 연계된 것들을 계속 끌어다 당기면서 질문에서 또 고리, 또 질문, 또 고리, 특이점의 환을 지나서 또 고리, 또 된 질문, 더 깊은 질문, 더 멀리 있는 질문, 가까이 있는 질문을 다시 반복, 또한 고차례 통차례 반복. 에어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는 어떤 포인트예요? 이 안에서 너희들이 자꾸 끝이라고 여기서만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이게 갑갑한 거예요, 에어는. 이것이 이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았죠, 평화롭죠, 사상, 종교, 철학을 통합해가지고 그것이 다인 양 영성과 만난 양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과 자명까지 들이밀고 영성의 힘으로 누르면서 뒤에서 수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분들이 이곳을 알 턱이 없다. 공유하고, 다시 쓸게요. 중요한 포인트라서. 소통, 공유, 공진, 공명, 이 요소들은 값어치가 없어요. 특히나 깨달음을. 물론 우리는 물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죠. 어느 정도 회비를 받는다거나 책을 팔아갖고 내 뜻을 알린 책을 써서 누군가 그거를 사줘서 내가 물질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건 충분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 특히나 뒷구멍에서 이것의 발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것은 소통도 아니고 그것은 더더군다나 공유도 아니에요. 그것은 공진의 힘이 있어요? 전혀 없죠. 선생님 귀에 눌려가지고 발발발발 기는 제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제자도 아니지 그건. 스승과 제자가 무슨 그게 스승과 제자예요. 주인과 노예지. 공명, 하물며 공명, 택도 없죠. 공진과 공명은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네 가지는. 이런 것이 진정 섞여 있으면 그렇게까지 장사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장사하려면 그냥 진짜 송구자 선생님처럼 여러분은 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는 약간 뻥이 섞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신이고 저랑 여러분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다만 먼저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려드리는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선생님이고 그게 스승님이더군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선생님이자 스승님입니다. 저는 그 길을 돕겠습니다.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진해서 공명해서 그곳으로 갑시다. 적어도 한반도가 빛이 보인다고 하니 우리라도 먼저 해봅시다. 세계 인류에 이바지를 해봅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대통령 만들려고 뒤에서 작업질이나 하지 말고. 잡념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깨달음의 길이나 진짜 우주적 안에서 꼴랑꼴랑거리는 그 잡념의 그 한계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자. 자, 각주를 볼게요. 잡념은 무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는 물질과의 관계에 더욱 적응이 되어서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이로움마저 잘못된 진리로 돌려놓게 된다.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이 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더욱 안 되는 것은 무와의 이 다리가 딱 하고 끊어졌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제가 알아차야 된다 하는 것. 딱 하고 끊어졌을 때는 이 고찰이라고 하더라도 통찰이라고 하더라도 애호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고찰하고 통찰한다고 생각하지 그거 이 안에서 꼴랑꼴랑거리는 거야. 착각하지 마. 더 큰 세상이 있어. 이건 너희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물질의 힘이 꽉 하고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잡념은 무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물질과의 관계에 더욱 적응해. 이 깨달음이나 고찰이나 생각들이 이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맞는 고찰이나 통찰의 힘조차도 그 물질의 힘이 먹어 삼켜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 열린 육방세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삐뚤어진 진리 세상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기는 통찰을 해봤자 내가 대통령을 누굴 시키고 내가 출마해서 뭘 하고 내가 신이니까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진리를 설파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다 신으로 만들어내야지 그 작업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중요하다. 실은 지금 우린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실은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 세계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하다. 더욱더 잡념이나 망상 등을 동전 뒤집기로 의미를 되살리면 음과 양의 이치로 그것은 무와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잡념이나 망상이야? 아,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치들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치만 알았으면 과감하게 동전 뒤집기 부동어 열기해서 무 쪽으로 확 하고 바라보고 내가 끄달렸던 성과 악, 천사와 악마, 음과 양, 저쪽 세력은 악이고 나는 양의 세력이야. 아, 나는 좀 악의 세력인 것 같은데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어. 내 손에 피를 묻혀야겠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번 생에 이 음과 양의 이치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유사성 검색 소프트웨어를 응용하면 여러분이 무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식으로 너무 냉소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어는 그쪽을 못 가봤으니까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자, 두 번째. 왜 우리들의 뇌는 매일같이 전혀 생산성이 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일까? 이런 표현 막 나오죠. 이게 다 보이니까 갑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도. 그 원인은 동물적 차원의 기본 명령이 우리들의 교육 근저에 있기 때문이다. 동물적 차원이라고 하죠. 인간의 동물적 본능은 아주 복잡화되었을 뿐이다. 동물들이 하는 것이나 조금 복잡해진 메커니즘으로 인간이 하는 짓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복잡화되었을 뿐이다. 동물에게 주어진 기본적 운명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빨리 파악해서 생존에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
생존에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는 모든 생물의 기본 프로그램이다. 무엇까지? 영, 혼, 백, 신 모두가 다 기본 프로그램이다. 생존에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디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에오는 지금 삐뚤어진 진리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거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우주 세상, 그 안에서도 지구, 저 지옥, 그 안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나는 선이네, 너는 악이네, 우리 정당이 맞고 니네 정당은 아니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것들 한탄하는 거예요. 이거 한탄하는 거. 너네랑 동물이랑 뭐가 다르냐? 객관적으로 보자. 문자를 좀 쓸 수 있고 말을 하고 예술을 한다고 니네들이 동물보다 다를 것 같냐? 똑같다. 니네들이 그렇게 싸우고 서로 핵폭탄 터트리면 결국엔 누가 살아남냐? 쥐새끼하고 바퀴벌레만 살아남는데 누가 더 지나치냐? 그때 가야 알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니네들이 쥐새끼하고 바퀴벌레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다.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우주 저편의 어딘가에서 보면 지구는 분명히 그러하다. 에오의 시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에오의 시점으로 보면. 무주와 무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또 약간 다른 차원이죠. 에오가 있는 곳은 여기, 동무들이 있는 곳은 적어도 여기. 여기서 바라보는 것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것하고 방편은 같을지언정 효과는 다르다. 에오의 한계는 그 시선으로 보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 말 자체도. 하지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오의 시선은 철저하게 곱씹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오도 이런 얘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막 했겠지만 저 또한 선생님들을 막 나무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배움도 깊지도 않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는 뭘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에오의 시선, 이런 거는 소중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거나.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에오랑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냉정하게 보니까 내 위치는 알고 보니까 여기네. 그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오의 시선. 과감하게 용기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주별에 둥둥둥둥 떠서 에오식으로 이쁜 말만 알지 못하는 말만 깨달은 양 무에 가본 양 그냥 헛소리들만 짓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온라인 세상에서 키보드만 쳐대는 용기 없는 자들.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 아는 만큼은 똥막대기가 돼서 현실 세상에서 떠들거나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지 말고. 그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갔다 와야 될 분들이에요. 깨달았다고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영성의 힘, 무슨 채널링, 지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알려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이 많아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해시키거나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보다 상위에서 동무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너 지금 영성장사하고 있구나. 너 지식장사하고 있구나.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주적 깨달음만 얻었으면 여러분들이 딱 인정하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여기입니다. 우주를 벗어났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여기입니다. 남아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으나 더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자, 다음 글 볼게요. 요 중간에 넘기는 글들은 쉽게 읽으세요. 그리고 실은 이 구절이 뭐 안 중요한 구절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천부경이나 무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치가 맞닿아 있는 점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찰이나 통찰은 다른 문장에서도 많이 캐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주 작업을 조금 해볼 필요도 있죠. 자, 원래 유사성 검색 기능이란 생물이 상황을 파악하고 유리한 생존 방법을 끄집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어려운 말이지만 먹고 살려고 장깨 부린다는 소리예요. 먹고 살려고 장깨 부리게 돼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깨달음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누가? 영혼이. 백신은 진짜 기를 돌려서 몸을 건강히 하고 입에다 무엇을 넣으면 돼요. 그걸로 해결이 되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얘도 배고픔, 갈구하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통찰하고 먹어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신들이 먹어치운다고 애호는 표현한 것이고 이 작업은 맞아요. 자, 어쨌든 영혼도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유사성 검색이라고 하는 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해내는 것. 영혼조차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끄집어들여서 생각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유사성 검색 기능이란. 처음에 그것은 유리한 생존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나중에 제멋대로 변질된 것이다. 맞죠? 원시 시대일수록 정말 백신에 가까워요, 이게. 하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위선 떨고 있는 우리들 인간들로 올라올수록 어떻게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을 통해서 인간 육신을 받았던 무게와 삼의 작용, 그 작용을 인간이 제일 많이 적절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 쪽으로 무게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 처음에는 그것은 유리한 생존 방법이었으나 나중 되면 그게 아니란 소리죠. 나중에 제멋대로 변질된다 이렇게 애호가 보는 거죠. 이런 통찰도 굉장히 쉬운 통찰은 아니에요. 생물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명령은 무언가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검색하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거죠. 결국에는. 원시시대건 지금이건 영혼 쪽이건 백신 쪽이건 무형의 이치에 가까운 일이건 유형의 물질에 가까운 일이건 무언가 만났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검색하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순리예요. 순리. 에오가 냉소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건 순리다. 음양의 이치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각주 생존을 위한 정보를 검색하라는 것은 그저 그러했던 태초의 천지인도 그 짓거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일부러 이 표현을 써본 거예요. 천지인이라고 하는 우주적 태초의 삼신조차도 이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짓거리를. 여러분들이 추앙에 맞지 않는 삼신들조차도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검색해 얘들아. 천신, 지신, 인신 너희들 내가 물질 세상에 신으로 내려줬으니까 일석삼극해서 계속 만들어내. 끊임없이 열일해야 돼. 그것들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정신 차려 천지, 인, 너희 신. 너네들 그 짓거리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얘들아.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막 신을 추앙했는데 제가 신을 천신, 지신, 인신, 삼신을 이렇게 욕하니까 안타까우세요? 혹시라도 짜증나?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라질 각오를 하고 에어를 따라가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에요. 차라리. 아직도 기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복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조차도 더 큰 신에 얽매여 있어서 여러분들을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칭하면서 여러분들 하위에 두고 누르고 있으면서 영성의 힘, 지식의 힘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물며 천지인도 그 짓거리를 하는데 여러분 우주 세상에서 최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천신, 지신, 인신도 이 짓거리를 하는데 지금 그냥 우주 안에서 여러분이 지구 안에서 그렇게 꼴랑꼴랑 거려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 세상의 천신, 지신, 인신보다도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천지인 너희들이 내가 없으면 있어 없어. 내가 없으면 없는 거죠. 이것들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있다, 여기 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이 짧거나 고찰이 짧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너는 지금 천지인도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동일시하면서 자타불이를 지구 안에서 너가 신을 보면서 자타불이를 얘기하는구나. 그거 유물론적, 유심론적, 유신론적 관점 아니야? 천만의 말씀. 더 공부해야지 이딴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천신, 지신, 인신, 심지어 일신 하나님까지도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명하기를 제가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이 배움이 적은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어? 그거 너무 유물론적, 유심론적, 유신론적 관점 아니야? 여기 있는 나를 아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나를 아니까. 우리 동무들은 여기 있는 나를 알아요. 여기 있는 나. 여기 존하고 있는 나를 안단 말이에요. 이 나하고 결국에 같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벌써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야. 너 그거 유심론이지?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문이 탁 막혀요. 말문이 막혀. 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쉬우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쉬우면. 제 말이 들리시는 동무분들은 전혀 그것에 억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턱 막히지 마세요. 막히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주적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꼴랑꼴랑거리고 있는 그분들을 여러분은 상대하기가 버거우시겠지만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 여기에 계신 분들.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에어보다도 못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그분들은 말로서는 에어를 많이 극복했다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우주적 깨달음을 얻으면 불교적 깨달음만 얻어도요. 이 자리에서 봐도 자명하거든. 에어의 어두운 면을 그냥 불교적 관점으로만 봐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물질 세상 안에서. 근데 본인은 착각해. 자기가 여기 있는 줄 알아. 하는 이야기 보면 알죠. 그 깨달음은 물리적 우주적 이치에서는 소중하지만 뭐가 모자라요? 창조력. 그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창조력이 증명되려면 자기 배움이 증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소통하고 용기하고 창조력이 발휘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도 강의하고 자기만의 색깔로 얘기를 떠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증명이야. 그것이 없으면 다 어디 있는 거다? 여기. 혹은 여기서 맛을 아는데 얘기를 못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다시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갔다 오셔야 될 분들이에요. 자, 요것도 넘어가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요거랑 요거. 매일매일 우리들 인간이 타인의 기분을 떠보거나 타인의 마음에 들려 하거나 나중에 신세를 질 요량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이 책만 받을 때 불쾌해지는 이 모든 것 뭐라고 표현해요? 에오는 결국에 생존 문제와 관련된 이해타산일 뿐이다. 그냥 이렇게 확 뒤집어버리고 그냥 까버리잖아요. 에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주를 바로 볼게요. 지금 SNS 세상을 보라. 지금 SNS 하시는 분들 진짜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죠. 진짜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극소수. 아 이게 난데? 말할 약간 그건 계제가 아니죠. 그거 다 가짜죠. 나는 과연 있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이쁜 옷, 맛있는 음식점, 새로운 기계, 뭐 재밌는 영상.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 세대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잡념의 메커니즘은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데 저런 이런 것들 나 없는 망상 활동은 과연 나의 생존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에어의 이 글을 통해서. 타인의 기본을 떠보거나 잘 보이려고
눈치 보면서 타인의 마음에 들려 하거나 아, 이 사진 올리면은 누가 좋아하겠지? 아, 내가 요렇게 배웠으니까 요런 정도 얘기하면 누구한테 호응을 얻겠지? 그러니까 나는 쓴소리하면 안 되겠지? 좋은 말만 해야겠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한다는 생존 문제와 관련된 이해 타산을 하면서 실은 모르고 있으면서 쉬운 말로만 살살살살 좋은 얘기, 깨끗한 얘기들만 하는 거겠지? 깨달았으면 나는 무하고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나쁜 소리는 안 나와. 그건 잡념이 끓은 거니까 나는 그런 나쁜 소리나 험한 소리는 입에서 나오면 안 돼. 그건 깨달은 자가 할 일이 아니야. 이해타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자기와의 흥정. 그게 단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 오만스러운 위선. 예쁜 말들만 짓거리고 있는 건 기계예요. 기계 여러분.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더군다나 선생질. 이거죠. 나중에 들통날까 봐 나중에 책만 받고 불쾌해질까 봐 그냥 생존 문제가 직결돼 있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점점 이해타산에 맞는지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흥정이란 말이 나왔죠. 이해타산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타산인 말이. 이해타산하고 흥정하면 용기가 나야 안 나요? 용기 절대 안 나죠. 소통하는 힘이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기죠. 애호가 바라보는 시선을 철저하게 곱씹어야 한다. 제가 자꾸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일정의 패닉 상태다.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셔도 되죠.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는 무언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영혼 백신이 뒤틀려 있는 거죠. 이걸 공포로 본 거죠. 일단 에오는 어떤 공포 상태가 맞아요. 그게 공포 상태가 되면 대체 어디에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일까? 내가 공포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면 도대체 뇌 전체적으로 봐서도 무엇이 이득을 얻는 것일까? 화를 벌컥 내어 감정을 일으키면 에너지가 화에 집중되어 정상적으로 사고가 움직이지 않는다. 맞죠? 문자 그대로 맞아요. 화가 확 하고 일어나면 무언가 잘못돼 버리죠. 감정, 특히 분노의 감정. 감정이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뇌 조직 내부를 공포에 빠뜨려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이건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확 끌면 이성은 없어지고 감정에 쫓아가는 거죠. 그것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분노 조절. 그 장애까지 얻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깨달음 공부하시는 분들 도반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위험성에 대해서. 딱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얘기로 생각해 보면 맞다는 거예요. 깨달음 공부하면 뭐예요? 화가 막 끓는데 화가. 조절이 안 되는데. 그래 화가 났다고 치자. 날 수 있죠. 다 날 수 있죠. 우리 모두 다 화가 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금세 억누를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는 화가 툭 하고 표출되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뭘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고 화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식의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가 일어가지고 어떤 싸움이 일어났으면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음양의 이치대로 그쪽에서 키우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사담 나눈 것 중에 있는 것대로 너는 선생이었고 나는 제자였는데 내거 알고 나니까 너가 얘기한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너의 한계가 보인다. 갑갑하다. 너 그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분한테 무언가를 배웠으면 소통하고 공유해야죠. 또한 반대로 선생님들이 아, 나한테 배운 아이가 조금 컸다고 저기 나가가지고 내 욕을 해? 소통하고 공유해야죠. 욕 좀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그건 화해 차원도 아니죠 실은. 깨달음의 깊이나 종류가 달라져 가지고 너가 좀 달리 보인다.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치를 캐내야죠. 또 싸우잖아요 또. 영영 절벽을 치고. 그분들 자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딱 위치가 그런 데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들통이. 딱 여기 언저리에 딱 걸쳐 있는 거니까 이 끄달리는 환의 세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 용기가 뭐라고. 이 용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그릇이. 꼴랑 지금 애들한테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유치원생들한테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본인들은 용기 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누굴 가르쳐요, 누구를. 도대체 수만 명을. 딱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봐도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감정이란 그런 화를 먹고 살아요. 화. 내 안에 내 안에 화가 요 관계라는 거죠, 요 관계.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 하고 끓었던 이 화를 확 하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또 이 감정은 또 누가 먹어? 상위의 신이 확 먹어치워.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요? 바보, 천치, 깨달은, 착한, 노예, 스스로 움직이는 좀비. 이거 메커니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예요. 내 끓어오른 화에 주체 못해서 감정이 그것을 확 하고 넘겨버리면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기고 소통과 화해와 이해의 힘은 점점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이렇게. 이 메커니즘 때문에. 신들은 그거를 지켜보면서 꼴랑꼴랑 먹어치운 거죠. 사라져야 마땅한 감정의 찌꺼기든 그런 정보의 생존 욕구에 못 이겨서 기어코 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도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화가 막 끓었으면 이 감정의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한 대로 이해력이든 화해력이든 소통력이든 그런 것들로 쭉 하고 눌러야 돼요. 누른다는 것은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누른다는 것은 나중에 용수철처럼 팅 하고 튕겨나가가지고 화가 더 폭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과 양이 있듯이 여러분들 화가 끓어도 이쪽에 소통과 화해와 이해 능력을 양으로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얘가 얘를 이렇게 집어삼켜요. 집어삼킨단 말이야.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간에 그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음 공부하는 이유는 현실 세상에서 평화로워지는 작용은 딱 그거예요. 내가 끓어오르는 화, 이분법 세상에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내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것 거기서 같이 끓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죠. 방법을 찾아내서 소통하려는 힘을 키워야죠. 그래서 그 감정을 확 하고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적, 무슨 방법을 생각해내서. 이거는 동무들이 할 일이죠. 에어는 방법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고 그러죠. 왜? 우주 세상에서 요만큼 벗어나 있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방법이나 목적은 아무것도 안 돼. 맞는 이야기죠.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여기서. 가장 강력한 건 뭐다?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그것들이 생존 욕구에 못 이겨서 기어코 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불균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흥분하고 있는 자기를 보세요, 그냥. 흥분하고 있는 자기를. 저는 지금 누구를 볼까요? 저는. 저도 지금 막 흥분하고 있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리적 이치에서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나마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자기 이성만 챙기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이 꼴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갑갑하죠. 화가 막 차오르잖아요. 여기서 그냥 터트리기만 하면 뭐예요? 방법은 못 찾고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치의 힘으로 먹어치워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방법을 생각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그 방법을.
제가 가장 강력한 근본의 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뭐다?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보루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본인이 특정한 지적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 때 도리어 지적당한 사람이 격노하는 경우가 많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지적당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뭐가 발동해요? 내 생존 욕구가 발동하니까. 욕먹어도 마땅한 내가 갑자기 화가 일어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정보가 사라져야만 하는 분명한 순간에 뇌 안에서 감정적 테러 행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에오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감정적 테러 행위가 발생한다. 해당 정보를 제거하라고 해도 이거 못하죠. 해당 명령을 제거하라고 해도 작동을 안 시키는 거야. 이게. 너 흥분하면 안 돼. 정상적이라면 너 흥분하면 안 돼. 자제시켜야 되죠. 음과 양은 같이 있기 때문에 흥분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있으면 이쪽 힘이 그거를 자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오작동이 생기면 뭐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테러 행위가 생겨가지고 그냥 흥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호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잡념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 소리예요. 이미 지구별은 거짓 진리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정보를 뇌에서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어렵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화를 누르기란 또는 숭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는데 잘 안 돼서 억울함이나 무언가 굉장히 그 불합리함을 보고 나서는 그 화들이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거는 굉장한 힘이죠. 에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작동을 해서 자제시켜야 되는데 뇌 안에서 감정적 테러 행위가 확 하고 발동을 해버리면 자제해라고 하는 명령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명령이 사라져 버려. 그냥 폭발한다는 거죠. 그게 물질 세상의 힘이고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질의 힘 대단하다. 제가 이것도 전에 예를 들었어요. 누구를 죽여 없애야지만 직성이 풀리죠,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됐어. 쟤 죽여야 돼. 쟤는 최고형이에요. 최고형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여러분들 감정 자체를 보자는 거예요. 감정 자체를.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성 상실. 진짜로 누구를 죽여 없애야지만 그게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또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 얘기했죠. 누구는 사형을 받아야지 막 내 기분이 날아가고 막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졌다는 거죠. 에오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망상의 영쇄작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에오는. 이 망상의 영쇄작용이 계속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건 누가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위에서 신들이 먹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망상과 잡념. 이 메커니즘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화를 일으켜서 감정을 자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가 되고 있다? 좀비 상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 SNS에서 무언가 확 하고 뜨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또 정신 못 차리고 그게 아니래. 그러면 또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서 그게 아니래. 바보죠, 바보. 이 세상에 거짓된 진리와 망가진 인권, 평등, 환경 등등등등등등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자, 2번. 일반적으로 곤란한 문제나 불쾌감이 생겼을 때 인간이 취하는 행동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주 바로 볼게요. 일전에 들을 것은 듣고 배울 것은 배우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싸울 수는 있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 방금도 설명드렸잖아. 하지만 회피하는 건 안 돼요. 싸우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자세가 더 필요한 거죠.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베푸는 배우는 자세. 세상만사 모든 일에서 배우는 것에서 포함해서. 그죠? 여러분들 화가 끓었을 때 진짜 무언가 아마 해버리려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걸음 딱 물러서 갖고 지켜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도 연습이 되면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 그러니까 그런 연습 많이 하시고 싸우는 것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절대. 회피하는 것이 전 더 나쁘다고 보는 거죠. 에오의 요 문장에서는. 자, 이제 빨간 글씨가 좀 나오네요. 빨간 글씨를 좀 볼게요.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마구 펼치면서 막상 어느 특정 주제를 접했을 때 화제의 초점을 바꾸려고 한다. 특히 도피 행위를 유발하라는 사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폭로되는 방향으로 가는 주제. 이거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 자신이 사실 소심하고 단순한 겁쟁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주제. 세 번째, 자신이 약자, 생존에 불리한 자임을 자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제 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 딱 누가 들어야 돼요? 자기 안에서 흥정하고 깨달음 장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딱 들어야 될 소리예요. 또는 공부가 어느 정도 높아. 이런 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들. 자, 각주를 바로 볼게요. 도피와 회피는 제가 더욱 안 좋다 그래요. 계속. 도피와 회피는 더욱 안 좋다. 차라리 싸우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 이치에 가깝다는 거예요. 음과 양은 끝까지 가고 알곡과 쭉정이도 끝까지 가니까 내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싸움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은 그저 나를 먼 자리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진리, 섭리, 도리, 순리에서는 더 멀게 어디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내 본의 자리에서 자꾸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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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나가게 한다. 도피와 회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예요. 모를 수 있죠, 당연히. 소심할 수 있죠. 그리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이 물질 세상의 힘이란 것은 대단해서 물리적,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 다 약자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일단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자꾸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뽀록 날까 봐, 여러분이 실은 소심하고 내가 겁쟁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나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약해. 아는 게 없어. 들통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쥐뿔을 알아요? 모르죠. 왜 도피행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고 소통에 힘을 발휘하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무력으로. 우주적 이치 안에서 꼴랑거리며 그것의 한계, 자꾸 자신하고 흥정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있으니까 흥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선포하시면 돼요. 그냥 아는 만큼. 최근에 강의들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거는 어 다행스러운 일이죠.